오늘 이제 자연치유에서 굉장히 그 일익을 담당하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자연치유 천연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마사지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종종 활용하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질병별로 마사지하는 부위가 조금 다르죠. 신체의 부위에 따른 마사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풀백 마사지라고 해서 등 전체를 이제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 전체를 마사지해주는 이 풀백 마사지를 자주 하시다 보면 몸 전체를 릴렉스 이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많이 과로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뭐 등 전체 풀백 마사지를 해주면 그대로 녹원해서 뭐 30분도 안 돼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굉장히 과로와 스트레스에 찌들려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은 통증 때문에 밤새 씨름하고 또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 전체를 풀백 마사지를 해주시면 몸이 빨리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면역력이 쑥쑥쑥쑥, 림프구 쑥쑥쑥쑥, 백혈구 쑥쑥쑥쑥 굉장히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으실 때는 등 전체를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 정도를 도포를 하고 캐리어 오일 바르고 또는 이제 쿨 터치나 또는 페퍼민트 정도의 이 화한 멘톨 성분이 있는 애들을 살짝 도포한 다음에 등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통증도 완화가 되고 면역력도 쑥쑥쑥쑥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마사지는 풀백 마사지입니다. 등 전체를 마사지해주는 방법. 자, 두 번째, 중증 환우분들이나 조금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있거나 너무 쇠약하신 분들이 하기 좋은 마사지는 손 마사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손바닥을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보시면 전체 마사지가 적당하지 않은 이제 조금 쇠약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마사지 방법인데요. 연로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비비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손도 발처럼 반사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 마사지 하시는 거 치료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뭐 타이 마사지, 뭐는 북경 마사지 이럴 때 할 때 되게 발 마사지만 생각하시는데 발 마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장육부가 발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발 마사지도 중요한데 고령자라든가 아주 쇠약하신 분들에게는 손 마사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 마사지는 여러분 혼자서도 다 하실 수가 있죠. 자, 손 마사지 어느 부위별을 눌러주면 여러분 장기에 반사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보시면 엄지 손가락의 엄지 손바닥을 보시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엄지 손바닥에 요 부분 첫 번째 마디 있는 부분이 자극을 주시면 간과 연결되는 반사점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엄지 손바닥을 이렇게 자주 눌러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간 기능을 간을 자극해서 릴렉스 이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바닥을 눌러주시는 거 좋고요. 두 번째, 검지에 세 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심장이나 소장 기능이 빨리 이완이 됩니다. 심장이나 소장이 약하신 분들은 두 번째, 검지 손바닥에 첫 번째 마디를 가운데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심장과 소장이 굉장히 빨리 이완이 됩니다. 세 번째, 중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좀 부위별로 틀립니다. 첫 번째 마디에 가운데로 꾹꾹 눌러주시면 위나 췌장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세 번째, 밥 먹고 소화가 좀 덜 된다. 그럴 때 중지의 첫 번째 마디를 꾹꾹 눌러주시면 소화기에 반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마디의 양쪽 끝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를 눌러주시면 눈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중지의 두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기관지 천식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두 번째 마디를 꾹꾹 눌러주시면 기관지 기능이 굉장히 릴렉스 되고요. 세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마디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중지에 세 번째 마디를 마사지해 주시면 폐 기능이 완화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자,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폐 기능이나 대장 기능이 변비가 있고 안 좋으실 때
네 번째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폐나 대장 기능이 빨리 릴렉스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비장 기능과 위의 기능이 부드러워지고 릴렉스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손바닥 마디를 누르면 어디가 반사점이다? 간 기능이 이완이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검지의 첫 번째 마디는 심장과 소전 기능을, 세 번째 중지의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위 기능을, 두 번째 마디는 기관지 기능을, 세 번째 마디는 폐 기능을, 자,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폐와 대장 기능을 이완시키고, 마지막 소지의 첫 번째 마디를 눌러주시면 비장과 위의 기능을 이완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반사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요렇게 다섯 손가락을 다 요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왜 호두 가지고 막 이렇게 주무르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마사지 방법이고요. 자, 손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요 부위를 눌러주시면 생명선 끝 지점 쪽이 바로 난소와 자궁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자, 여기 생명선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 끝부분을 쭉쭉 눌러주시면 난소나 자궁암 환자들은 요 부위가 반사점입니다. 요 부위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손목, 손마디, 손목의 끝부분에 가운데 부위를 눌러주시면 요도나 방광이나 전립선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반사점입니다. 자, 손 마사지 오늘 배우신 거 기억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손 마사지 하는 방법도 각 부위별로 반사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마사지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사지 잘 배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굴 마사지는 모델들만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 환우분들일수록 얼굴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도 이번 시간에 배우고 나면 자주 해보세요. 자,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두드리면 굉장히 긴장이 풀리면서 릴렉스가 됩니다. 식욕이 없는 분들도 졸음이 올 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는데요. 첫째, 이제 4단계의 얼굴 마사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이마를 마사지해요. 이마를 그냥 이렇게 둥글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마를 이렇게 둥글게 돌리시는 이마 마사지. 두 번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가 마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눈 주변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자, 눈가 마사지. 세 번째는 자, 손 이렇게 잡고 볼 마사지. 예, 볼 마사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번째는 턱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턱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 네, 이렇게 V 라인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런 페이셜 마사지, 이마를 마사지하고 눈가를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볼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턱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이런 페이셜 마사지를 해주면 스트레스가 빨리, 여러분 막 스트레스 오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자꾸 이렇게 페이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혈류순환이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눈이 이제 마그네슘 모자랄 때 막 눈 떨리고 이럴 때도 페이셜 마사지를 해주면 빨리 이완이 되고 진정이 되고, 또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주름이 많이 없어지는데 뭐 보톡스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페이셜 마사지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휴식을 위한 마사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V 라인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아래턱 부위 마사지는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암 환자들이나 편도선이 부어 있거나 또는 림프선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림프를 뚫어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실 때도, 강의를 들으실 때도 얼굴 마사지도 자꾸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손 마사지 자꾸 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또 중요한 마사지 방법의 하나가, 아까는 풀백 마사지, 등 전체를 마사지하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몸의 상부와 어깨 마사지입니다. 자, 어깨를 풀어주면 피로가 가장 빨리 회복이 되죠. 특별히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족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족욕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숯 안대를 끼고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요 몸의 상부와 어깨 마사지를 해주시면 잠을 잘 주무십니다. 자, 그래서 취침하기 10분이나 15분 전에 이 몸의 상부와 어깨 마사지를 해주시면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의 상부를 좀 마사지를 주물러 주시고, 혼자서 하실 때는 누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깨를 자주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중의 과학이 발 마사지죠. 발에 모든 반사점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의 이 모든 반사점이 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은 소우주죠. 자, 발의 반사 부위를 보면 용천이나 위, 대장, 소장, 발바닥을 다 자극을 해주면 장기가 다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6, 7년 있는 동안 이 한국 분들은 목욕을 가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때를 밀고 씻기 위해서 가는데, 중국은 목욕탕을 가면 마사지가 주류더라고요. 탕이 없고 아예 그냥 샤워기만 있고, 샤워는 5분 10분 만에 끝내고 마사지가 기본으로 목욕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샤워만 하고 마사지를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발 마사지가 굉장히 좋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는데요. 자, 이게 반사점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피곤하고 아픈 발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발에 있는 이 각 반사점을 부드럽게 자극하기만 해도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체기도 뚫리고 피로도 풀리고, 또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걷고 난 뒤에 이 열을 빼주기도 하고, 또 부종이 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면 저녁 때 오면 이 발이 막 신발이 꽉 껴고 아침에 갈 땐 느슨했다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발 부종이 많이 심한 경우에 림프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바닥의 중앙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용천혈인데, 발바닥의 중앙 부위를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앉으셔서 자, 발바닥의 중앙 부위를 한번 용천혈을 자극해 보세요. 중앙 부위를 자극해 주면 위나 대장이나 소장이나 췌장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체기가 있는 분들은 어디 누르시면 돼요? 용천혈을 자극을 해줘 보세요. 발바닥 중앙 부분. 또 발목에 이렇게 고여있는 혈액을 무릎으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발목에 고여있는 혈액을 무릎으로 끌어올립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위장이나 대장이나 소장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고요. 엄지발가락인 되뇌 반사구인 엄지발가락을 자극해주는 것도 이 위장, 대장, 소장의 반사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천혈 밑쪽에 오른쪽 끝부분에 이 끝부분 쪽에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발바닥 부분을 자극해 줄 때 위나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이런 반사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소화가 안 될 때는요, 꾹꾹꾹꾹 발바닥을 다 누르세요. 용천혈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아까 발목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쪽으로 자꾸 무릎으로 끌어올려서 위장, 소장, 대장의 반사점들을 자극해주면 온몸의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발 마사지가 왜 과학 중에 과학인지 아시겠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요, 야, 지혜롭구나. 나라마다 참 지혜롭구나. 중국인 사람들이 체하면요, 무조건 마사지샵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이제 뜨거운 물에 조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두 쪽을 주더라고요. 물을 두 쪽을 슬라이스 썰어서 주니까, 먹으면서 소화제를 먹으면서 발바닥을 다 자극을 해주니까 그냥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중국은 체하면 병원으로 안 가고 마사지샵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요. 마사지가 자연치유에서도 굉장히, 대체의학에서 마사지 요법도 빠질 수 없는 아로마 테라피와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특별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운동을 했거나, 또는 뒷목이 긴장해서 이제 동맥경화처럼 뻣뻣하거나, 너무 운동을 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무리가 왔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서 긴장으로 뭉쳐 있을 때 다리와 엉덩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 마사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마사지 하실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마사지는 우리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천연적이고, 또 고통과 불편을 덜어내는데 아주 좋은 본능적인 수단입니다. 또 거의 모든 나라마다, 거의 모든 시대마다 마사지 방법은 의사들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환자들의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생리대사가 원활해지면서 모든 폐색기가 다 뚫려서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마사지 요법이 되게 의료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600년 전부터 의서로 광범위하게 작성돼서 마사지 요법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마사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이렇게 쓰다듬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주물러주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주무르는 마사지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마사지 방법이 있고, 막 비벼서 문지르는 마사지법.
이거 하니까 소화 무진장 잘 되더라고요. 자기가 막 비벼서 문지르니까 굉장히 빨리 프릭션 되면서 굉장히 빨리 이완이 되고요. 막 흔들어 가지고 바이브레이터 이 진동에 의해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5가지 기법의 마사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사지의 효능과 마사지를 해서는 되는 분들과 마사지를 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지를 왜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풀백 마사지부터 손 마사지, 발 마사지, 마사지 기법들 설명드렸는데요.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피부나 근육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환우분들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서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면 독소 배출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데도 혈액순환이 원활하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적혈과 영양소를 잘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너무 약해서 자력으로 운동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마사지를 조금 적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를 회복하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마사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사지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마사지를 하실 때는 손을 청결히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손이 막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대로 마사지 하시면 오히려 감염이 됩니다. 또 마사지를 하기 전에 풀백 마사지나 뭐 몸 전체에 손 마사지나 발 마사지 하실 때 반드시 그냥 마사지 하지 않고 윤활제, 루브리케이터를 먼저 윤활제를 바르시고 뭐 오일 종류들 있죠. 뭐 아로마 테라피 있으시면 에센셜 오일, 천연 에센셜 오일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뭐 올리브나 또는 아마씨 오일도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윤활제를 먼저 발라놓고 이제 시술을 받을 분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또 손목이나 반지 뭐 여러 가지 장신구 이런 거 다 빼내고 또 이렇게 마사지를 도포해 주실 분은 자기 손톱이나 이런 것들이 길지 않게 이제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상처가 나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하시고 마사지 하실 때는 불을 약간 이건 뭐 퇴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쉬고 릴렉스 해야 되기 때문에 채도가 이렇게 좀 낮게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또 누워있을 때 너무 눈에 강한 광선이 닿지 않는 너무 밝지 않은 장소에서 바로 주무셔도 될 만한 그런 장소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주 부드러운 이완되는 음악을 틀어주면 더 빨리 스르르 이완이 되고요. 또 방에 너무 춥거나 마사지하고 나서 감기 걸려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방보다는 자연 바람이 있는 곳에서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사지를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통풍, 거트, 뭐 요석증, 신석증, 통풍이나 각기병과 같은 신진대사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장이 무력하거나 위하수가 있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 그리고 위산과다와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췌장이나 위장이나 뭐 담낭이나 이런 부분에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사지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천식이나 폐기종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사지를 하시면 유익을 참 얻으실 수가 있고요. 빈혈이 있는 분들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에 있어서 막 쑤시고 근육통이 있거나 또 긴장을 완화시켜야 될 만한 그런 경우에도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이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척추성 마비가 있고 또 신경통이 있고 경련 증세가 있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신경이 이완이 됩니다. 또 방광이 마비가 되거나 경련이 되거나 또는 유방질환이 있거나 또는 생리통이 있는 비뇨기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로 회복이 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마사지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릴렉스 되면서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농성 질환 환자들, 뱀독에 물려 있거나 곤충의 독이 있을 때 병독이 이렇게 퍼질 우려가 있는 분들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한하셔야 합니다. 빨리 병독이 더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 정맥혈전이나 동맥류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병이 있는 분들도 마사지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예, 마사지가 좋다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충수염이나 복막염과 같은 염증이 있는 상태일 때는 마사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 위궤양이나 장폐색이나 또는 피부 궤양과 같은 궤양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마사지를 제한하셔야 되고요. 또 심장이나 폐나 신장 등의 중증 질환자들도 마사지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특별히요, 각혈을 하시는 분들, 또 장출혈이 있는 분들,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장출혈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을 유하셔야 되고요. 임산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헤르니아나 결석 환자들, 특별히 복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발 마사지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결핵이 있는 분들도 마사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핵이나 골절이나 탈구증이 있거나 악성 종양 암 환자들, 척추 질환자, 전염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마사지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면 건강을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화농성 질환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